오씨. 심각하네요. 엔도카디움까지 정확하게 다 떠야지. 네, 알겠습니다. 고쳐달라고? 할아버지가 고쳐줄게 나중에. 천사가 된 시온이도 하늘나라에서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가자고 조르는 유일한 병원. 장난감 병원의 제페토 할아버지. 김종일 원더키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키니스 장난감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김종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요. 9년차 장난감 박사 원더키입니다. 아니 저도 이거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만 장난감 병원. 참 뭔가 이름만 들어도 네.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요 어떻게 장난감 병원을 만들게 되신 겁니까? 인생이 보통 산모작 비슷한데 네. 배우는 시기, 배운 거 가지고 인생 사는 시기, 네. 어느 날 이제 그 직업이 끝나는 이 마지막에 산모작이고 정년 즈음에서 무언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마침 퇴임하고 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그걸 이제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14년 전이 되겠습니다. 와, 14년. 이 병원이 운영된 지가 벌써 14년이 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은퇴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인하공전 금속과에서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한 36년 동안 학생들 가르쳤었습니다. 갖고 아, 전기 어떤 계통. 과목을? 전기 계통. 예, 예. 아, 금속공학과 교수님, 전기과 선생님 이분들이 이제 장난감을 지금은 이제 고치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공을 잘 살리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장난감도 다 전기 이런 장치가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 이게 이 병원에는 우리 두 분 말고도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12분 계십니다. 와, 꽤 큰 회사. 와. 여기 그 보니까 조선공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TV 제조업 하시던 분도 계시고 전자업체 연구원 분도 계시고 야 진짜 말 그대로 퇴임하신 이후에 인생 산모작 맞네요. 네, 산모작입니다. 야. 야, 이거 꺼지지가 않는다. 계속해서 프라이팬을 돌리고 있는 녀석아. 중상을 당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못하가 안 되지. 지난번에 주신 것도 정말 잘 갖고 놀아요. 안녕하세요. 2년 걷다 잘 꼬마 되셔가지고 정말. 그 이 키니스라는 이름도 병원의 진료 과목은 좀 어떻게 됩니까? 던지고 뭐 깨지기도 그렇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붙이는 건 외과가 되겠지요. 어디로 놔둬야지? 좀 빈자리. 뭐야? 요 옆에 여기. 네. 아이 무서워서 싫어요. 큰일 났네 저거. 발이 빠졌다고? 또 아이들이 물에 빠뜨리거나 이러면 이제 안에 회로가 문제가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내과가 되겠죠. 닦아가지고 되려나 이거? 아유. 정말 그 병원이네요. 그 장난감 병원의 입원 절차도 조금 있습니까? 저희가 택배를 받고 방문도 받는데요. 택배비들을 본인들이 부담하시니까 무조건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보내세요 하는 것보다 병원이니까 입원 치료 의뢰서를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루에 몇 개 정도 고치시는 것 같아요?
1년에 택배 오는 게 한 3천 개 좀 더 되고 방문 합치면 1년 지금도 한 5천 개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천 개 정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보통 2개 들었다고 생각하면 한 10,000개 고치는 거 1년에 한 10,000개 정도 고친다고 보는데 이게 장시간 이게 어찌 됐든 이 고치시려고 집중을 하시다 보면 눈도 좀 아프시고 몸도 좀 많이 좀 찌뿌다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 많죠. 벌써 저도 한 3시간 되면 팔이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원래 일어나서 좀 운동을 하든가 하고 오전엔 괜찮다가 눈도 좀 심심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돋보기 중에도 괴사간 돋보기 이렇게 끼는 돋보기도 있어요. 네. 그런 장비도 하고 근데 우리 온 박사님이 고지식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앉으면 그냥 계속 점심 먹고 왜 계속 앉아요. 그러니까 요령이 조금 요령 시험시험 하라고 너무 집중을 하시는구나. 그게 아프단 얘기 여기 나와서 하시면 딴 분들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자꾸 조금 그런 얘기 힘든 얘기는 조금 좀 그러니까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힘드시면 좀 쉬었다 하셔도 되는데 워낙에 원 박사님이 너무 이렇게 좀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또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일일직고를 하면 예. 목탁을 두드리는 걸 틀어놓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불경. 또 마음의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심신의 좀 안정을 위해서. 아, 117. 여기는 다 했어. 우리 원 박사님이 이게 정말 참 열정적이시고 대단하신 게 방광암 수술하셨는데 퇴원하고 곧장 장난감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 너무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면 한 얼마 달 쉬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가서 애기들 저 고쳐주고 싶다고 해갖고서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나가서 몇 개 고치고 갔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는 거니까는. 그러니까는 아픈 걸 잘 못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페인트 같은 거 많이 칠하시냐고 그러더라고. 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는 니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그 방광에 뭐 축적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암으로 퍼졌다 그러면서 하니까 뭐 죽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하다가 이제 그 다행히 초기라 빨리 수술해 갖고서 제거하니까는 이제 한 3일 이상 쉬게 되면 또 몸이 지루해지는 것 같고 장난감 생각이 이렇게 해갖고 완전 그 인이 베꼈다거나 장난감에 뭐 이런 생각 같아. 습성이어서 안감을 허전하고 막 이래갖고서 딴 걸 못 털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자원봉사잖아요. 그렇죠. 내 손주, 뭐 가족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면 그게 참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장난감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하면서 느낀 겁니다만 애들이 갖는 최초의 자기 것이거든요. 내게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때 그냥 사시면 더 편할 수도 있는데도 오는 거잖아요.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애가 그만큼 그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살려주는 거.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택배비를 들여서 보내는 거니까. 근데 이게 무엇이 들어가도 그게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보상이라는 게 있다면 후기를 쓰기는 난이 있습니다. 댓글에 고맙다는 글이 보상이죠. 가끔 이제 저희가 못 고치는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끔 이게 댓글에다가 심한 말을 좀 쓰신 분이 가끔 있으세요. 못 고쳤지만 노력은 한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못 고친 거에 대해 속상하시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만은 조금만 피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뭐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런 비용을 또 들여서 했는데 뭐 고치지 못했으니까 속상한 마음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해를 하고 좀 양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여기가 동네 아이들의 참새 방앗간처럼 네. 우리 또 아이들이 여기 놀러 온다 그래요.
일부러 유치원에서 뭐 몇십 명 데려온 적도 있고요, 알고. 아 진짜요? 애기 왔어요. 안녕. 짠. 이거 뭐야?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면 접수해야 되니까 나오다 안 나오다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갖고 여기 오니까 고쳐줬나 봐. 원래 병원에 오면 아프면 낫잖아. 똑같아 얘도 장난감도 마찬가지야. 어떤 게 좋은데? 그거? 그거 가질래? 그거 가지면 돼. 이형 달랬더니 저거 가지고 간대. 쭈쭈 할아버지가 한 10번 고쳐준 적 있어요. 날개를 살짝 부러뜨려서 고쳐줬고 그때 배터리도 갈아줬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가 틀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애들 표정은 0점 몇 초에 싹 바뀝니다. 그냥 금방 울다가 금방 끝이잖아요, 애들은. 그 순간 그거 보면 고친 사람의 마음 어떻겠어요? 애가 좋아하는 거 보면 다불한 거라고 봐요, 웃는 게. 방문하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어쨌든 이 키니스 장난감 병원이 15년 동안 10만 개의 장난감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5년 정도면은 이 기억에 남는 사연을 가진 장난감도 굉장히 많이 고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척추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갔다 왔는데 장난감이 3상자가 있는 거예요. 편지하고 있어가지고 아기가 그 백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한테 장난감을 원하는 만큼 사줬는데 다 갖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것 같아요. 그 장난감을 보면 아기 생각이 난다고 그 편지에 써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데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편지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갑자기 웬 장난감을 이리도 많이 기부할까라고 생각하실까봐 몇 글자 적어봅니다. 작년 시훈이 나이 6살. 뇌관교정 뇌종양에 걸려 기적이라는 2글자에 매달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번 힘든 치료를 하면서 시훈이의 유일한 낙은 시훈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는 거. 저희 부모는 곁에서 장난감을 사주고 달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훈이는 너무도 고통스러웠는지 부모님과 누나를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천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아직도 믿겨지지 않네요. 시훈이의 장난감이 조금은 깨름칙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뜯고 거의 한 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거라 대부분 깨끗한 물건입니다. 뜯어놓기만 한 물건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시훈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시훈이의 장난감을 사용하면 오히려 복 받으실 거예요. 기부를 하고 싶어 찾아보던 중 키니스 장난감 병원을 알게 되어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된 시훈이도 하늘나라에서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애가 입원했던 병원에 고장난감 그대로 해서 그래 거리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이거 자폐가 있다. 뭐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뭐 오로지 그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 다 하려고 그러고 박사들도 모여서 여럿이 앉아서 노력하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병원에서도 여기 아니면 죽는다 그러면 의사들이 더 신경 받쳐 쓰지 않겠어요? 저희도 비슷하지 뭐. 이게 어떤 각 분야에서 30년 넘게 또 좀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게 이제 내 분야에서 은퇴를 한다. 그때 좀 기분은 또 어떠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퇴임하는 그 당일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좀. 그러면 교수라는 거는 하나가 특징이 있다면 개인 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들은 있죠. 혼자 생활하거든요. 네. 퇴임이 뭔가를 생각하면
그 방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방을 남한테 줘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가던 길을 못 가는 게 퇴임. 제 방 열쇠부터 줘야 되니까. 그 당시는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로 열었거든요. 그 방.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섭섭하지 그러면 않으셨습니까? 섭섭하죠. 그러니까 자기 일 끝난다니 아까 삼모작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모작이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여행 가고 지인 만나고 뭐 할 일 하는데 그게 6개월, 1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맨날 산에 갈 수도 없고 맨날 술 마실 수도 없고 친구 만날 수도 없고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기회에 이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시작하다 보니까 호응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장난감 병원에 오래 계시다 보면은 또 그런 생각도 가끔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오래 쓰고 달아서 고장난 장난감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같다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 때가 있지 네네네. 않을까. 누구한테 소중한 거잖아요. 이 장난감은 애들한테 소중한 거. 그러니까 나이 먹어간다는 것도 뭔가 소중한 거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 다른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데 오셔서 이걸 하면 조금이나마 채우는 거죠. 그런 닳고 없어지는 거를 조금씩 채운다고 봐요. 제가 비록 늙어가지만 물론 기억력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생기지만 노인들이 모여서 장난감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 같은 그 생각을 저는 조금씩 채운다고 봐요. 제가 만약 어느 날 죽는 날이 있다면 나는 애들 장난감에 들었던 익히 듣는 음악 소리가 있어요. 장난감 고치면 음악 소리 들은 게 있잖아요. 애들을 위한 노래. 그 노래 들으면서 죽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 꿈인 거죠. 뭐.